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의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번 추석은 제가 수술하고 이제 바로 퇴원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찾아온 기일이었는데요. 추석 잘 보냈고요.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릴 세금의 내용은 종전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요. 지리자는 2006년 12월 16일에 A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3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4일에 이제 2010년 12월 23일에 그 취득했던 그 안양시 동안구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집니다. 2017년 6월 14일 경기 화성 동탄 2에 있는 C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를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이 지리자는 A주택 그리고 B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제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이제 C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그 상태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C아파트는 완공이 떨어져서 잔금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C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리자는 A주택 그리고 현재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이제 짓고 있는 입주권 하나, B주택에 대한 입주권 하나, 그리고 C아파트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2일에 이제 A주택을 양도를 해서 이제 2006년에 취득했던 이제 A주택을 양도를 하죠. 양도는 어떻습니까? 3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1일 B아파트가 이제 우리가 몇 년이니까 2015년 9월 14일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던 B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해서 완공해서 취득했습니다. 2021년 중으로 이 지리자는요, B아파트 이제 완공이 떨어진 이제 2021년 5월 30일에 완공이 떨어진 이 B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리 내용은요. 종전주택, B주택이죠.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규주택 이제 그 C아파트였죠. 경기 화성에 있는 C주택을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축된 종전주택 B'죠. 이제 B가 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중복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된 종전주택이죠. B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유기간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좀 논점이잖아요. 이렇게 요 세 가지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지리 내용에 대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항상 지켜보는 게 우리가 세법을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세법 읽어보실까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이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3호에서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 현재는 도시지역인 경우엔 5배, 그리고 도시지역 이외인 경우는 10배죠. 이렇게 배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가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렇게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소득세법 89조에서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에서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하는데, 이 요건이 뭡니까?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얘기입니다. 5항에서가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95조 사항은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동안의 보유기간을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정된 규정이 있죠. 하지만 2주택 이상, 자 쭉 보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해서 하나의 주택만 남은 경우 있잖아요. 남은 경우에는 처분 후에 처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다만 단서조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가구 주택, 즉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우리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요. 그 3년이 이제 1년이 경과하고 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의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1+1 있었죠. 이제 2년 보유한 이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상한 요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요건입니다.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그리고 제155조의 2 이게 뭐냐면요. 장기 저당 담보 채권에 대한 이제 주택입니다. 장기 저당 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인데요. 이제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장기 저당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즉 우리가 모기지라 그러잖아요. 그 주택 연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장기 저당 담보로 제공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때는 우리가 그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계약 체결 현재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제 그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장기 저당 담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까지 매월 매분기별 또는 이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출금을 매달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그런 조건을 이제 갖추었을 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2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 156조의 2는 뭡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그리고 156조의 3은 요번에 나왔죠. 원래 나온 신설된 규정이잖아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니까 분양권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겁니다. 분양권도 우리가 2021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주택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특례 규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보유기간 전체를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인 얘기에서 벗어난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4가지 조항 155조, 시행령 155조, 그리고 령 155조의 2, 령 156조의 2, 령 156조의 3은 이렇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전체 보유기간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한번 내용 볼까요? 이렇게 4가지 사항은 제외하는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 우리가 처분하는 게 양도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도만이 아니고요. 증여라든가 우리가 가끔 이제 보시면은 그 근생인데 다 이제 상가주택의 1층이 원래는 근생으로 이렇게 이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잡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상가 이제 근생이죠. 근린상가를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에는 처분에는요 양도만이 아니고 증여, 용도 변경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때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이러한 용도 변경도 역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처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처분, 양도라든가 증여라든가 용도 변경을 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제외합니다. 이때 뭔 얘기냐면 원칙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단서 조항이 예외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그 상태부터 새롭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용도 변경이라든가 양도, 증여 후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서 우리가 일시적 딱 봤을 때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이네 이렇게 되지만 이때는 얘기가 틀리면 이때는 오로지 하나의 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을 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내용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1항에 보시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즉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 즉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0입니다. 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번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법령 등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 지리자가 물어봤잖아요. 지리 내용이 뭐였습니까? 2006년 12월 16일에 취득한 A주택은 이 사람이 이제 2020년 2월 10날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이때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요 2020년 2월 12일 현재 만약 이 시점에서는 이분이 A주택, C아파트 그리고 B입주권 이렇게 3주택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주택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5월 3일에 종전주택이죠. 종전주택인 B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을 하는데 B아파트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합원 입주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B아파트에 대한 그 완공이 떨어지고 이제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취득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B아파트를 새롭게 취득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기존 B아파트 2010년 12월 23일에 취득했던 그 최초 취득했던 그 시점부터 취득한 걸로 봐서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B주택에 대한 B-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전주택 B아파트와 그리고 신규주택이죠. C아파트 2018년 11월 23일 취득했던 C아파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이제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리사항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요. 이렇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B주택이 이제 어떻습니까? B-아파트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때는 신규주택 우리가 C분양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018년에 우리가 C아파트에 대한 그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분양권이 완공이 되고 잔금을 납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축된 종전의 주택 B아파트죠.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 질의 내용 한 번 더 보시면은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B죠. B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 입주권 B-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이죠. 우리가 2018년에 취득을 했던 C아파트입니다. C아파트를 취득을 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된 종전주택 어떻습니까? 2021년 5월 31일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공된 요 B주택을 이제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느냐?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중복보유기간 허용을 하냐? 허용합니다. 세 번째, 신축된 종전주택 B-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B주택이었죠. B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결론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B아파트와 관련돼서 어떻다?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기존에 취득했던 그 기간도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까 단서조항이 4가지 있었잖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그리고 155조의 2, 156조의 2, 156조의 3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체 보유기간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례인 경우에는 신축된 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했던 그 기간부터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에서 오늘은 우리가 요즘 뿐만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이게 왜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이제 초강세를 두면서 이렇게 법을 규율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집값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선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짬밥도 안 되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 법이 나오면 법대로 집행을 하면서 납세자분들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우리 세무사의 역할이긴 한데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저도 혼동스럽고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오늘은 일단 여러분이 이제 사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조정대상 지정 이전에 기존의 이제 다주택자인 그 신분에서 이제 이렇게 그 주택 중에 일부를 처분을 하는 경우 이렇게 비과세 규정,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이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기존의 A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B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당일 그 주택이 하나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발전기의 인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주택 입주권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아파트에 대한 그 분양권 취득을 하고 그 분양권이 이제 완공이 돼서 잔금 치르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됐는데 3주택인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그 중에서 어떠한 주택을 양분해서 과세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관계를 이렇게 따져봤더니 내가 봤을 때 이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를 한번 접목시켜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이런 사례를 여러분이 만약 이런 관계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관계가 이제 설정되어 있다 그러시면은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까이에 있는 전문가를 필히 3분 이상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미리 받으시고 양도에 대한 그리고 처분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면 증여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경우에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정확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는 우리가 종전주택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연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